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말하지 않는 97 부동산 대책의 역대급 뒤통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전면 중단,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 대폭 확대, 마지막으로 정부가 노리는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목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전면 중단입니다. 자, 이제 보도자료 볼게요. 공공택지는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간간히 나왔던 것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기존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을 정해놓고 법제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LH법 개정 등을 통해 LH가 개발하여 조성한 공공주택용지는 직접 시행 의무화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이 이제부터 중단된다는 거고, 이제부터 전면 공공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임대 형태로 나오면 공공임대고요. 분양 형태로 나오면 공공분양이에요. 하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공공분양은 뭐예요?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취약계층을 살피다 보니까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요. 반면에 민영주택은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이란 말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균형이 맞아요. 최근 분양 사례 볼까요? 동탄 꿈의 숲 자연엔 대시양, 화성시 동탄 2신도시 A78블록에서 공급됐었던 공공분양이었죠. 총 1170세대를 모집했는데 특별공급이 876세대, 전체 74%를 차지했고요. 일반 공급이 294세대, 25% 약간 넘게 차지를 했습니다. 특별공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자, 또한 검단 호수공원 중흥 S클래스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검단 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민영주택이에요. 총 1010세대가 공급됐는데 특별공급이 491세대 48%를 차지했고요. 일반 공급이 519세대 51%를 약간 넘게 차지를 했습니다. 자, 공공분양은 전체 특별공급이 75%를 차지하고 민간 분양은 특별공급 비율이 48%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크죠. 소득요건의 차이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는요, 소득요건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월평균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가 적용이 되죠. 결정적으로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은요, 당첨자 선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어떻게 해요? 순차제를 도입해서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발하죠. 민간 분양은 어떻습니까? 가점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점제 만점을 가진 사람이 공공분양에 무조건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로 다른 유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약통장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종류는 4가지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분양만 넣을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럼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을 수 없겠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그냥 민간 분양 넣으면 안 돼요? 지금 공공택지 외에 경기도나 인천의 민간택지 분양가가 너무 올랐고요. 분양도 거의 안 나와요. 그나마 3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 때문에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고가점 통장도 무엇인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 그 활용 방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바꿀 일인가요? 자, 2010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부에서. 자, 영끌에서 집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청약받아 기다려라.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동산 시장 불안할 때마다 나왔던 공급대책 중 하나가 3기 신도시를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5년 가까이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민간이 돈 버는 게 싫다고 공공시행으로 뒤집어 버려요. 자, 지금 하남이나 고양이나 과천, 남양주 지역에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이것 청약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현실을 과연 국토부 관계자가 알기나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이게 과연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안정이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주택 공급에 당위성을 갖다 붙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집을 갖고 싶은 사람한테 욕망을 채워줘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뒤통수는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 대폭 확대입니다. 자, 3기 신도시의 법적 기반이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15% 이상, 민간분양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50% 이하에서 지구별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은 얼마나 되냐? 약 40% 내외입니다.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1기 신도시는 22.9%, 2기 신도시는 22에서 23%, 이거에 비해서 한 17%포인트 더 높게 잡혀 있다는 거죠. 남양주 왕수 2신도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총 아파트 주상복합 공급 계획이 13,538호가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서 임대 물량이 5,301호입니다. 민간임대 분양전환형 신혼희망타운에 포함돼 행복주택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게 임대 물량이 5,300호면 전체 비중이 얼마나 된다? 41% 수준이 됩니다. LH 시행으로 전환될 민간 분양 물량 왕수 2주구에서만 3,764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한다고 해서 임대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급 방안은 아직 미확정이고요. LH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서 아직 국토부 장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된 물량 중 일부가 공공임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미 임대 비율이 41%인데 여기서 더 늘어난다는 건가?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임대주택 많으면 뭐가 좋아요? 3기 신도시 왜 지정했는지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2018년에서 2019년 중산층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고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목적과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솔직히 분양한다는 것도 못 믿겠어요. 왜냐면은 이번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왔다?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분양자가 공공은 아니잖아요. 자,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면 과연 개인에게 온전한 분양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정책 중심으로만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하락을 원하는 무주택자분들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요. 자, 정부가 노리는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목표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자가 지난 대책 발표 이후에 정부가 말하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무엇인지 기준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자,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거시장이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유명한 짤 하나 돌려드렸었죠. 일반인 무주택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자, 이 오른 것 중에서 일부는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면 그냥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 안정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정부는 집값을 직접 조정하지 않는다. 올해 강남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10억 가까이 올랐고 송파구에 매머드급 단지도 5억에서 7억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마포구도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옳다 않다 정부는 판단하지 않고요. 오직 시장이 한쪽으로만 과도하게 쏠릴 때 개입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부를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가격을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대책 후 무주택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3기 신도시가 공공성이 강화돼서 좋다. 와, 이제 정의가 실현됐네. 그래, 신도시로 돈 벌면 안 되지. 나는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나 69점 만점인데 쓸 수가 없다고 차라리 지금 살던 집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수도권 전역으로 20만에서 30만 명 가량의 청약 대기 수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집이 마련할 때까지 청약과 기존 주택을 계속 고민할 건데 지금 97 부동산 대책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없애버린 상태에서 기존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설령 민간 분양의 공급 시기가 늦어져서 공공시행으로 앞당긴다고 했으면은요, 자, 언제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 분양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양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도 저렴하게 더 빨리 기존의 방식대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만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3기 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